우리 몸속의 은밀한 침입자. 아마도 당신은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균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위에 서식하면서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염, 소화성 궤양, 심지어 위암까지도 이 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헬리코박터균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봅시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작용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을 최적화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이 글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원인, 전염과 음식물의 연관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점막에 감염되는 세균으로 위염, 소화성 궤양, 심지어 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의 감염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전염과 음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염 경로 1. 사람 간 전염. 구강 대 구강 전염. 감염된 사람의 타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키스나 식기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변 대 구강 전염.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생관리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더 흔합니다. 2. 가족 내 전염. 헬리코박터균은 가족 구성원 간에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구강 대 구강 경로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원인. 1. 오염된 음식물.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것도 감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식습관. 생고기나 덜 익힌 음식을 섭취할 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씻지 않고 먹는 것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의 원인. 1. 위산 저하. 헬리코박터균은 산성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지만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위점막 손상. 위점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진 경우 헬리코박터균이 더 쉽게 침투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약물의 장기 사용이나 위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사람 간 전염과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됩니다.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음식물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된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원인과 예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화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증상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의학적 분석. 헬리코박터균의 증상.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장 점막에 감염되어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일부 감염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증상과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화불량. 증상. 속쓰림, 더부룩함, 트림,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변화. 식사 후 불편함과 소화불량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거나 특정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2. 위염. 증상. 속쓰림,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만성 위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변화. 만성적인 복통과 속쓰림이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 섭취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소화성 궤양. 증상. 심한 복통, 속쓰림, 구토,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이 있습니다. 궤양이 심해지면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변화.
지속적이고 심한 복통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식사와 관련된 고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출혈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면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위암 증상 초기에는 무증상이 많지만 진행되면 체중 감소, 복통, 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변화 위암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며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분석 1. 헬리코박터균의 작용 메커니즘 헬리코박터균은 위점막에 부착하여 점막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위산의 과도한 분비를 촉진하여 위와 십이지장에 궤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균이 분비하는 독소는 세포 손상을 가중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염증은 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 진단 방법 비침습적 검사, 혈액 검사, 호흡 검사, 대변 항원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침습적 검사 위내시경을 통한 조직 생검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균을 직접 확인하고 감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치료 방법 항생제 치료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치료가 일반적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식사 습관의 개선, 금연, 금주 등이 중요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소화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인식하고 조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증상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검사와 치료 의학적 분석 헬리코박터균의 검사 방법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방법이 사용됩니다. 검사 방법은 침습적 방법과 비침습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1. 비침습적 검사 1. 요소 호기 검사 원리 헬리코박터균은 요소를 분해하여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C-13 또는 C-14 동위원소가 포함된 요소를 섭취한 후 호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간편하며 진단 정확도가 높습니다. 2. 대변 항원 검사 원리 대변 샘플에서 헬리코박터균 항원을 검출합니다. 이는 감염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 비침습적이고 간편하며 어린이와 같은 특정 환자군에게 적합합니다. 3. 혈액 검사 원리 혈액 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체를 측정합니다. 단점 과거 감염 여부도 반영할 수 있어 현재 감염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침습적 검사 1. 위내시경 검사 원리 위내시경을 통해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생검을 수행하여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합니다. 장점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감염 정도와 관련 합병증의 위험, 궤양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점 침습적이며 시술 중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조직 생검 원리 내시경을 통해 채취한 위 조직 샘플을 검사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장점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이며 세포 수준에서 감염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점 침습적이며 내시경 시술이 필요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 방법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는 주로 항생제 요법과 위산 억제제를 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차 치료와 2차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차 치료 1. 3중 요법 구성 두 가지 항생제주로 클라리트로마이신과 아목시실린 또는 메트로니다졸과 하나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7일에서 14일간 복용합니다. 목적 헬리코박터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위산을 억제하여 위 점막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2. 4중 요법 구성 비스무스 제제 두 가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과 메트로니다졸
그리고 PPI를 포함합니다. 적용. 1차 치료 실패 시 또는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2차 치료 및 대체 요법. 1. 구성. 레보플록사신, 아목시실린, PPI를 포함합니다. 2. 목적. 1차 치료 실패 후 또는 항생제 내성이 확인된 경우 사용됩니다. 치료 기간은 10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치료 후 추적 검사. 1. 목적. 치료 후 헬리코박터균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 종료 4주 후에 추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2. 방법. 요소 호기 검사 또는 대변 항원 검사가 주로 사용됩니다. 내시경 검사도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진단되며 적절한 항생제 요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추적 검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검사와 치료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위에 서식하면서 위염, 소화성 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균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구강대 구강, 대변과 구강 전염 경로를 통해 사람 간에 전염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식기 공유 금지, 안전한 식수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을 철저히 세척하고 조리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요소 호기 검사, 대변 항원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방법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면 주로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병용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1차 치료로는 3중 요법이 주로 사용되며 실패할 경우 4중 요법이나 2차 치료로 넘어갑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그리고 예방입니다. 이 글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전염 경로와 예방법, 그리고 증상과 치료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중요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코박터균과의 싸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당신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이 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의 올바른 사용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더 건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